예, CBS 라디오 박정현 판승부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과방위를 둘러싼 논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민주당 김현 의원이 방통위 청사에 진입하면서 직원과 실랑이를 벌였고 국민의힘에서는 갑질이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 갑질 논란으로 방송장악이라는 본질을 흐리고 있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오늘은 과방위 여당 간사시죠?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모시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근데 재선되시고 한판 승부는 처음 나오신 거 아닌가요? 잘 안 불러주시더라고요. 청취율이 떨어집니까? 제가 나오면 왜 안 불러줍니까? 기다리고 계셨는데 안 불렀던 겁니까? 그럼요. 깊이 반성을 하고 예. 제작진이 뜨끔한 것 같습니다. 자주 우리 모시겠습니다. 마산에서도 많이 듣더라고요. 요즘 왜 안 나오느냐 이래요. 네. 그렇군요. 참고하겠습니다. 자, 의원님 이제 그 방통위에서 그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하는 과정에서 이제 설전이 좀 있었습니다. 직원들과 요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뭐 같은 상임위에 있고 특히 또 야당 간사고 제가 여당 간사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언급은 피하겠지만 이제 그걸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인데 사람들이 다 보는 눈이 있고 언론이 다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제 이 사태의 사실 이게 본질이 아니라 근데 본질은 뭐냐면요. 아니 국회에서 불러서 혼내고 호통치고 이러면 되지 왜 그날 그거 왜 갑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정부 청사라는 데는 정부가 업무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제 뭐 다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날 이제 방통위 간 이유는 뭐 민주당에서 숨길 수 없이 뭐 다 공개 다 정난하게 다 드러난 이유는 방통위 회의 방해하러 간 겁니다. 그날 방통위에 회의를 방해하러 방송통신위원회가 회의를 예고를 했기 때문에 그 회의를 저지하거나 회의장에서 이제 국회의원이 들어가면은 그 방통위원 직원들이 막을 수 있습니까? 회의장에 들어가서 뭐 회의장을 차지하고 농성한다라는 방식으로 회의를 못하게 하려고 한 거죠. 그 과정에서 국회가 물론 이제 정부 부처를 예산을 심사하고 법안을 또 심사하고 또 잘못한 거 혼도 내고 그러지만 그것도 다 룰이 있는 거 국회에서 불러서 이튿날 그 전날 밤에도 12시까지 혼내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서 뭐 하겠습니까? 또 혼내러 갑니까? 그러니까 회의 방해하러 간 건데 회의를 못 하게 하러 간 거죠. 그러나 정부는 정부대로 이제 회의를 해야 되는데 그날 상황을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탄핵을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탄핵 소추. 방통위원장을. 근데 방통위가 지금 2인 체제 아닙니까? 방통위원이 탄핵이 되면은 방통위가 아무것도 일을 못 합니다. 방통위원 한 명만 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2인 체제를 가지고 지금 이제 헌법 소원을 냈어요. 이게 이제 2인 체제가 위헌이라고. 왜냐하면 이게 합의제 기구인데 원래 정원이 5인인데 그럼 3인 정도는 돼야지 2인이 어떻게 다 결정하느냐. 그런데 이건 참 이거 참 너무 뻔한 사실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나 싶은데 원인 제공을 민주당이 했습니다. 원래 방통위원이 이제 3인인 여당 3인 야당 2인으로 구성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왜냐하면은 국민에 따라서 대통령이 된 정당,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이 3, 2 이렇게 이제 오래전부터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2명하고 여당이 1명에서 그게 3인 거죠, 그죠? 그렇죠. 3대2. 그러면 지금 2인 체제를 해소하는 방법은 민주당이 국회 내가 그랬어요 그날 거기 가서 아니 의원님들 국회로 갑시다. 여기서 뭐 합니까 지금 왜 와서 청사에 와서 이렇게 그 자리에도 의원님도 가셔서 저 갔죠. 왜냐하면 저는 이거 뭐 민주당이 가는데 우리까지 갈 필요했나 생각을 했는데 무슨 짓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서 맞불 삼아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제가 이제 설득조로 서로 달리 있었기 때문에 뭐 이야기를 이렇게 서로 말이 오고 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쪽도 기자회견을 하고 뭐 주장을 하고 하길래 저도 우리 언론을 보고서 민주당 의원님들 국회로 갑시다. 국회로 가서 빨리 저 민주당 목 2명 추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번 7월 2일부터 4일까지 국회 열릴 때 빨리 통과시킵시다. 그 자기들 목 2명을 추천 안 합니다 지금. 그러면 우리 당 목 1명이라도 좀 추천하게 해달라. 이걸 본회의에 올리자 그러면 그건 또 상정을 안 해줘요. 그래서 2인 체제를 만들어 놓고 이게 2인 체제가 합의제 그 5인 정원의 2인 체제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 원인 제공자가 적반하장 주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 가보나 뭐나 기각입니다. 기각인데 뭘 노리냐면은 이래가지고 1인 이제 헌법재판소 이게 국회에서 탄핵 소추하면은 민주당이 지금 얼등이 많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 의석으로 탄핵 소추가 됩니다. 되면은 그 탄핵 심판하는 기간 동안 업무가 정리가 되죠. 업무가 정지되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민주당이 노리는 것은 이제 MBC 이사진 경영진을 임기가 이제 7월 말 8월 초에 끝나거든요. 이걸 그냥 무한 연장하려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진행이 안 되면은 현행 상태로 유지되기 때문에 그 뭐겠습니까? 이제 지난 대선 때 그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조작 뉴스를 막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대선 전날 또 근전날 막 하루 종일 도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편파 왜곡 허위 방송을 하고서 그런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그 방통위는 또 그것만 하는 게 아닙니다. 통신 문제, 지금 우리 통신 보안 또 뭐 우리 이 사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뭡니까 통신 이 허위 통신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할 일이 많거든요. 자기 임명하면 될 걸 안 하고 2인 체제로 만든 뒤에 그걸 위법성 문제 삼고 또 거기서 방통위가 탄핵하기 전에 일을 마쳐야 되거든요. 그럼 왜냐하면 임기가 끝나가는데 임기 끝나기 전에 새로운 임원의 구성 절차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하겠다는 걸 못하게 하려고 그 난리를 피운 겁니다. 그러니까 가서. 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제 방심위 위원장 그 교체를 이제 빨리 좀 하려고 방통위가 기습 의결을 하고 있다라고 이제 기습 의결이 아니라 원래 7월 20 며칠이 아닌가 방문진입니다. 방문진. 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 이게 임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다 문재인 정부 때 임명한 분들이죠. 그분들이 임기 3년인가 이게 다 끝나갑니다. 그러면 임기가 끝나면은 이전에는 뭐 사실 이전에는 그 정부가 바뀌면은 임기가 남아 있어도 그만두던 게 상례였는데 이분들이 임기 딱 끝까지 지키고 지금 이런 무리한 방법으로 임기를 또 계속 무한 연장하려고 하니 지금 어쨌든 2인 체제가 우리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민주당이 하지 않음으로써 고의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생긴 체제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얼마 전에 YTN에 그 대한 처분에 대해서 민주당 쪽에 시비를 걸었는데 법원에서도 2인 체제의 불가피성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적법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이게 뭐 탄핵으로 일단 중지시키고 또 중지시키려고 그랬는데 이 탄핵되기 전에 임명을 하면 지금 임명 절차를 선임 절차를 진행하니까 그거 못하게 해서 가서 이 사단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2인 현 체제에 대해서 문제를 삼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또 누구를 추천해도 대통령이 그 임명 제거를 안 하면 또 이게 또 안 될 게 뻔한데.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못하죠. 제가 사실은 이거 비유한데 제가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할 때가 언제냐면 지금으로부터 12년 전입니다. 그때 민주당의 방통위원 하신 분 중 한 분이 결격 사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민주당이 그거 임명하려고 그 당시 쟁점법안 모두 양보해가면서 그걸 받아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정치적인 사안이어서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뭐 이 방통위원이 되려면은 필요한 공직 게 20년인가 10년이 필요합니다. 경험이 그것도 필요하고 또 하나 지금 왜 그 2인 체제가 됐냐 그러면은 사실은 참 이것도 역시 우리 지금 상임위 위원장이시기 때문에 참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만 뭐 사실은 최민희 위원장이 사실 직전에 한 1년 전인가 2년 전에 민주당 몫으로 추천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게 결격 사유 그러니까 이해상충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분이 우리 최민희 위원장께서 당시에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고 이제 바깥에 재야가 아니죠. 그러니까 사회생활 하시면서 무슨 통신협회에 어느 정확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통신협회 부회장을 상금 부회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국회 이제 의원도 그렇고 공직에 취임할 때는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 하던 사업을 관장하는 기관장이 되는 거는 문제가 있거든요. 이 정무직인데 그래서 그 이해상충 이른바 영어로도 conflict of interest에서 COI라 그래가지고 그 굉장히 엄하게 글로벌 차원에서도 금지하고 있고 국내에서도 지금 공직 취임이라든가 심지어 국회의원 상임위 배정 때도 그걸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로 좀 결격이 있다. 직전에 그 통신 무슨 협회에 상금 부회장 하시는 분이 졸지에 이제 방통위원이 차관급이 되면은 이분이 자기가 옛날에 월급 받던 회사를 위해서 물론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다른 분을 해달라 그랬는데 결과적으로 안 되고 지금 2인 체제가 영속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방심이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방통위요. 방통위. 그래서 이제 그 결국은 이제 이게 기습 의결을 하는 이유 자체가 이제 탄핵 정국을 대비를 해서 MBC의 임원 교체 시점을 앞당겨서
어떤 정부 입맛에 맞는 MBC 사장을 빨리 임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비판도 그 아닙니다. 방송 MBC 사장 임기가 몇 년인지 모르겠는데 예. 그 임기가 7월 하순으로 돌아옵니다. 7월 말로. 예. 그리고 8월 초에 또 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이거 뭐 뻔히 기각될 게 뻔한 탄핵을 제기한 까닭은 어쨌든 예. 국회의원의 민주당 숫자가 많으니까 탄핵을 하면은 임기가 중단되거든요. 중단되면 1인밖에 안 남으니까 예. 아무 절차를 못 합니다. 그건 예. 무슨 상태냐면은 MBC 사장의 임기가 MBC 경영진의 MBC 이사진의 예. 임기가 다 끝났는데 그 임기를 끝난 임기를 새롭게 누구를 새롭게 선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분이 계속 남게 돼서 이제 챙기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오히려 민주당이 정상적인 MBC 이사진의 임기와 어떤 새로운 선임을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그 절차는 자 7월 하순이기 때문에 지금 벌써 7월이고 어제가 6월 말이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 이게 사실은 하루 이틀 문제였어요. 사실 이번 주에 할 수도 있는 것이지만 예. 그래서 민주당이 그 저 27일인가 28일 날 상임위 할 때 그거 하지 못하게 할 요량이었는지 그 내일 할 거냐 모레 할 거냐 따져 물었습니다. 예. 따져 물었는데 예. 그거야 이제 날짜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탄핵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저 방통위도 이거 탄핵이 될 게 뻔하거든요. 예. 틀림없이 할 거고 예. 그러면 그 전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절차 왜냐하면 탄핵 심판 절차가 저게 지난번 이상민 장관 때는 근 7개월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그것도 공개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이거는 뭐 원래 해야 될 정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이 절차는 마무리해 놓죠. 그리고 이걸 뽑는 게 아니고 그냥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선임 절차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현 그 방통위원장도 선임을 마치고 본인이 사퇴하는 수순으로 갑니까? 그거는 지금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뭐 만일 실제로 진짜로 내일부터 이제 본회의가 다시 열리지 않습니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이걸 탄핵 소추안을 보고를 하면은 그로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목요일을 하겠죠. 목요일 하게 되면 진짜 중지되기 때문이니까 그러면 그 신고 사항, 보고 사항을 보고서 어떤 상황적인 뭐가 있겠죠. 근데 그걸 우리 여당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본인의 그치 판단이기도 하고 그런데 그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군요. 자, 이 방통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방심위 그러니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표적 심의 의혹도 이제 야당에서 계속 줄기차게 제기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죠. 그러니까 이게 심의 내용이 왜 MBC에 집중되는 것이냐? 이 신속 심의 현황을 보면 총 31건 중에 MBC가 23건이었다. 이 신속심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긴급한 의결이 요구되는 사항에만 한시적으로 적용돼야 되는데 유독 그 유일인 방심위원장 체제 이후로 상시화됐고 그것이 MBC에만 집중됐다. 그래서 정부가 MBC를 MBC 겨누고 있는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진짜 그걸 그날도 제가 이제 그 상임위에 보니까 방심위원장을 상대로 그리고 방심위원 한 분이 나오셨어요. 그 민주당 척 참고인으로 사실 민주당 추천으로 지금 방심위원 하시는 분인데 그러면 이 말씀하시더라고. 그게 잘못됐다 그러면서 굉장히 차례대로 많이 들어온대요. 굉장히 방송 심의 요청이 많은 모양입니다. 뭐 우울한 사람도 있을 테고 또 여러 주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차례차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사회적인 경중이 있는 것이고 시급한 사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걸 차례대로 하다 보면은 도저히 안 되니까 그리고 방송의 정정 보도 이런 것도 중요하고 반론 보도도 중요하고 그것에 대해서는 심의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하는 신속 절차를 도입하게 되었고 특히 대통령에 관련된 문제 또 대통령의 가족에 관련된 문제라면은 그럼 국민들도 빨리 알아야 안 되겠습니까? 근데 일단 했는데 그 당사자들 또는 그 여러 가지 사실관계가 다르다 그래서 그 시민들이 보고서 이 빨리 심의해달라 그러면은 그 심의의 긴급성이 있겠죠. 그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만일 대통령이 정말로 그 MBC 보도대로 그렇게 문제가 있다면은 그 큰일 날 일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라면은 빨리 아니라는 문제에 대해서 심의 결과가 나와서 MBC가 정정 보도를 하든지 반론 보도를 해주든지 해야겠죠. 그건 당연한 것이고.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참 이 과방위원회랑 또 불행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과학기술 정보 방송통신인데 주제로 치면 5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20%가 다뤄줘야 되는데 이 위원회는 국가적으로 AI라든가 온통 엄청나게 중요한 전 세계가 몰두하고 있는 이런 주제는
팽개 쳐놓고 방송 하나만 싸우고 있는데 저는 딱 이렇게 하겠습니다. 방송 독립성, 방송 공정성 딱 세 단어만 좀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한테도 첫째 공정성, 영어로 fairness. 둘째 똑같은 기회, equal opportunity. 셋째 equal opportunity는 equal time. 방송 시간이라도 똑같이 배정해 주세요. 그게 영국 BBC나 미국 방송통신위원회에 나와 있고 심지어 MBC 보도 추측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앞둔 날 그 전날 MBC 보도 순수한 보십시오. 그거 다 나옵니다. 지금도 편성표 나와 있습니다. 김만배 신앙님 거짓말. 그걸 첫분부터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국민의힘 뉴스라고는 뭐 그냥 짧게 또 뭐 이렇게 아주 그 전혀 최소한 균형을 잡아주셔야죠. 근데 그런 방송 태도가 일관되게 나오고 있고 없는 말도 자막을 입혀서 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떤 말씀이죠? 그 바이든 그 미국이라는 말이 그 전혀 없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의미상으로는 괄호 열고 그렇죠. 괄호 열고. 근데 그 보는 사람은 이거 대통령이 가서 바이든 대통령이나 미국 의회를 모독하는 발언을 하겠구나라고 오독하기 쉬운 방식으로 자막을 달지 않습니까? 그건 진짜 금지된 일이거든요. 그랬으면은 아이고 전자막이 없었습니다라고 이렇게 보도하면 되는데 결코 승부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공정하게 지난주에 이 시간에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의 똑같은 24분 25분을 드렸고 오늘도 의원님을 여당 입장 24분 40초를 똑같이 드리고 타임입니다. 동일한 시간을 배정드리고 있는데 자 근데 너무 이제 그 방심위 제재가 MBC 집중되고 있고 또 이게 지금 이번에 또 방통위도 어떤 그 선임 절차를 서두르고 있는 그러한 것을 보면서 너무 MBC에 집중되고 있고 언론 탄압이다. 서두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은 MBC 사장 임기는 3년이 내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박문진 임기가 아마 3년인가 뭐 있을 거예요. 그럼 임기 되면 임기 마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임기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는데 MBC 박문진 이사장 할 사람이 어디 한 분뿐입니까? 또 그분들이 뭐 평생 합니까 그거를? 그건 이게 민주당이 들어와서 같이 심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때문에 국회에서 또 어떤 검증 절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것인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저희들은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지난 선거 때 그렇게 도와줬더니 그거 보호하려고 저렇게 초법적이고 적반하장식 헌법 탄핵에 저렇게 무리하게 사무실 들어가서 회의까지 저지하려고 하는구나. 야 이건 너무하는구나. 이렇게 해서 어느 국민들이 승복하겠나 생각이 듭니다. 자 방송 3법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한번 의결됐다가 이제 대통령 거부권은 폐기되는데 이제 방통위법까지 하면서 방송 4법이 돼 버렸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상정한 건데. 이 방송 3법, 방통위법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위헌적입니다. 이게. 위헌이다.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 방송 그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지상파기 때문에. 참 또 다른 에피소드 있는데 뭐 MBC가 뭐 신뢰도 1위라 그러는데 참 그것도 정말 얄팍한 주장이거든요. 내가 그래서 로이터 저널리즘을 한번 사사시 봤습니다. 나중에 혹시 시간이 좀 있습니까? 지금 한 6분 남았어요. 6분. 그래서 있는데. 이제 그러면은 뭐 시청률은 무슨 의미였겠습니까? 또 다른 지표가 많고 그랬는데 이제 오로지 뭐 그런 것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이렇게 방송사는 어떻게 공영 방송이라고 하면 지상파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지상파를 쓴다는 건 엄청난 책임이거든요. 그건 국민의 공공재산을 한 방송사에게 주어서 국민들을 위해서 방송하라는 것이고 그러면 그 방송사의 지배구조. 지배구조라는 것은 이제 경영진, 이사진 어떻게 구성하는가의 문제죠. 그 이사진이 사장을 선임하니까 그래서 그 편파적이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해서 그런 것인데 이제 그게 국민의 뜻에 따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바꾸려고 하는데 근데 그렇게 좋은 법을 그렇게 바꾸려고 하는 좋은 법을 왜 그 다수당 여당이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래서 정권 교체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앞뒤가 달라요. 다르고 또 하나 그렇게 안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헌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국민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국민의 뜻이 국민의 방송은 국민의 뜻을 따라야겠죠. 그런데 지금 이 보면은 민주당이 뭐 시청자위원회 무슨 또 언론 종사자 돼 있는데
그것이 그분들이 국민의 뜻입니까? 그분들은 언론 종사자죠.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이제 이사수를 그렇죠. 방송사 시청자위원회 4명, 방송현업단체 6명, 미디어학회 6명, 그게 국회가 5명. 국민의 뜻입니까? 그, 그건 예. 지금 그건 국회. 국회가 구성돼 있고 예. 국민의 뜻은 대통령 선거 결과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면은 모든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인사를 좌우하잖아요. 예. 그런데 이 방송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을 3대2로 하고 그 국회에서 추천하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절차에 따르는 것이 국민의 뜻이지. 지금 미디어 시청자위원회 이분들이 어떻게 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면 그분들이 누가 국민들이 그분한테 그런 것 위임했습니까? 그리고 헌법재판을 이게 위원이라는 이유가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방송 종사자 중에도 이 포함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현업단체 6명. 그 그러니까 현업단체면 기자협회, PD협회, 뭐 기술인협회. 그래도 총 망라되는 걸 수 총망 아니죠. 그러면 성우들은 뭐 하고 뭐 다른 사람들은 안 합니까? 그래서 사실 성우협회는 그렇게 뭐 노조 가입한 분들이 예 어쨌든 그 노조 가입한 사람으로 다 하면 됩니까? 노조 가입 안 한 사람은 안 됩니까? 예. 그럼요. 이게 이제 평등권 침해라는 또 위헌 소지가 있습니다. 왜 똑같은 기회를 줘야죠. 방송 종사자면은. 그런데 이게 그 방송사는 그 지상파는 방송인의 것입니까? 국민의 것이지 않습니까? 다 그래서 위헌이죠. 위헌적인 조치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 때 여당 때는 여당이 물론 3대이니까 좋아서 그랬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입도 뻥끗하지 않던 거를 야당 되니까 이게 뭐 이렇게 지금 해서 하시면 국민의힘과 대통령이 업적이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아니죠. 그러니까 의원님도 언론 출신이시니까 박앵커님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역사의 기록이 남으니까 국민의 뜻이 뭔지 국민의 뜻은 어떻게 그 국민의 뜻은 반영합니까? 그게 이제 우리 선거제도고 대의정치고 의회민주주의 그런 것이거든요. 저희도 이 논의 처음은 아는데,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KBS나 MBC 같은 곳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너무 외풍에 많이 휩쓸리니까 우리나라도 BBC 같은 BBC가 편향됐다 이런 생각 안 들잖아요. 않죠. 그러니까 일본의 NHK가 편향됐다 생각 안 들잖아요. 근데 지금 구성하는 체제가 BBC, NHK 체제가 아닙니다. 그러면 그 대안을 만들어서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야당이랑? 그래서 지금 나중에 그 이야기를 그렇게 거예요? 이야기해야지. 이거 뭐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상임 밀어붙이는데. 네, 또 하나는 이 지배구조 문제는 정말 진짜 국민의 뜻을 잘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데 외국의 경우는 이게 지배구조 문제가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오랫동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보도의 원칙, 보도 준칙이라는 게 아주 철저히 지켜지고 있겠습니다. 그게 제가 아까 말한 FCC, 그게 이제 미국의 방송통신 FCC 방송통신위원회 그 정치보도 선거보도의 준칙이 있고요. 그다음에 BBC의 준칙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뭡니까 똑같은 시간, 똑같은 기회, 동일 기회, 동일 시간, 페어니스 이게 BBC와 FCC의 그 중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또 BBC 중에 하나는 보면은 편파적이지 않을 것, impartiality란 말을 또 쓰고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MBC 보도 준칙도 보면 흐릿하게 뺏겨다서 그 비슷하게 나와요. 그런데 도대체 3월 7, 8일 날 대선 앞둔 그 이틀 3일뿐 아니라 지금도 MBC 보도 보면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디에 균형이 있습니까? 그 MBC 100분 토론회 의원님 제일 자주 나오시던데. 내가 그래서 그걸 봉하러 나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가시잖아요. 근데 보면 저 댓글 보십시오. 거의 내가 저는 그 나갔다 오고 나면은 거의 뭐 그냥 만신창이 죽일 놈으로 만들어서 저도 그 외상이 심합니다. 그런가요? 그렇게 편파적으로 그렇게 사람을 몰아붙이고 뭐 앞뒤 안 재고 뭐 이렇게 하고 놀리고 하는데 뭐 좋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사실은 뭐 그러다 보니까 MBC가 제일 좋다 샀는데 MBC 내가 그래서 그때 우리 상임위 중에 우리 최민희 위원장 그 말씀하시길래 40분 나왔습니다. 방송위원장 나오시길래 아니 그날 바로 그 다른 그 로이터 저널 보니까 공중파 중에서 MBC를 신뢰하지 않는 게 제일 높네요. 그랬더니 그것까지 난리가 났는데 그거는 자세한 자료를 보면 다 나옵니다. 다 나오고 그 토론이라면 제가 100분 토론해서 100분 내내 토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시청률 이런 게 더 중요한 거 아닙니까? 시청률, 청취율. 사람들이 싫어하고 신뢰하지 않는 방송을 듣습니까? 사람들이 신뢰하지 않고 싫어하는 신문을 돈 주고 사봅니까? 알겠습니다. 더 훌륭한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는 무시하고 뭐 지상파는 그냥 전부 50% 다 나옵니다. 어쩌다가 MBC가 1등한 가지고 1등했다 우기고 가는데 잘 안 그랬습니다. 그리고
로이터 저널리즘에서도 예, 끝나야 돼서요.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걸 갖다가 순위로 인용하지 마세요라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시간을 지켜야 돼서 자 국민의힘 중요합니다. 예, 최영두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